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게 HBM3E보다는 HBM4에 집중해달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며칠 전에 이제 서울경제에서 이제 단독 특종으로 나오기를 엔비디아에 보낸 HBM4 샘플 합격 양산 임박한 삼성전자. 요게 이재용 회장이 7월 그 말경에 관세 협상 때문에 미국에 17일 동안 출장을 갔었죠. 그리고 이 이후에 이 HBM4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신뢰성 검증이라든가 프리프로덕션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PP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고요. 이게 좀 빨리 잘 되면 11월, 12월에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삼성전자에서는 역시나 뭐 그냥 고객사 사정을 얘기를 해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해서 방송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이제 엔비디아하고 삼성전자의 수장이 만났는데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딜을 본 것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그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기사 하나 난 것을 한번 살펴보면, 엔비디아 삼성전자의 HBM3E보다는 HBM4에 집중해달라. 그렇죠. HBM3E는 이제 뭐 시장에 그 머물러 있을 게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죠. 그리고 이렇게 회동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여기에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대학원을 좀 늦게 다녔는데, 지금 시대는 해석하기 시대입니다. 이게 올라와 있는 거를 해석을 좀 잘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그런 얘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HBM4, 그래 엔비디아에서 HBM3E보다는 HBM4에 집중해달라는 배경, 엔비디아의 전략, 삼성전자의 현황, 시장 영향 구도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삼성전자 HBM4의 집중 요청과 시장 파급 효과입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차세대 AI 반도체는 루빈을 26년 상반기부터 이제 양산을 하려고 합니다. 뭐 일부에서는 발열이라 렉 단위에서 뭐 발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늦어지지 않겠냐 하겠지만은, 젠슨 황의 의도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년 하여튼 상반기부터 루빈을 가지고 이 이제 시장을 점령을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AMD에 거기에 AI 가속기 성능도 괜찮습니다. 루빈에는 HBM4가 이제 탑재될 예정이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전략은 뭐냐면, 전략은 복잡합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좋은 제품을 값싸게 공급받고 싶어 한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한테 요청을 했다. 그래서 8월 중순 엔비디아 본사인 미국의 산타클라라에서 삼성 반도체 최고 경영진과 회동을 했다. 그래서 여기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HBM3E 12단보다는 HBM4 인증 양산에 집중해 달라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간에 늘 얘기를 하기를 HBM3E도 못하면서 무슨 HBM4를 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전체적인 뭐 기사 올라왔던 것을 쭉 살펴보니까 삼성전자가 우리는 모르지만 칼을 갈고 있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엔비디아 측은 삼성전자 측의 HBM4 탑재한 차기 AI 칩 루빈은 전례 없는 속도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램프업이 될 것이며, 삼성전자 HBM4 공급도 이 속도에 맞춰달라. 이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올해 초에 이 젠슨 황이 SK 하이닉스한테, 최태원 회장한테 얘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AI GPU를 빨리 개발하는데 HBM을 빨리 개발해달라.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런 얘기가 이게 삼성전자 이렇게 최고 경영진 하고 있었던 자리에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엔비디아 측은 아직 인증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HBM3E보다는 HBM4에 집중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유는 뭐냐면, 루빈 출시 일정이 좀 이제 당겨질 거다. 가격 협상 카드, SK 하이닉스가 HBM4 가격을 대폭 인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을 이 시장에, HBM 시장에 끌어들여서 이 가격 협상에
카드를 주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램프업이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엔비디아는 루빈 양산 초기 수율 및 생산량 확대를 속도를 빠르게 가져갈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좀 시장에서는 사실 이게 좀 발표가 서울경제신문에서 단독으로 나오고 난 다음에 시장에서, 그리고 우리 평택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그냥 양치기 소년처럼 약속을 안 지키고 뭐 이런 것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삼성전자의 HBM4 개발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이미 4월 달에 엔비디아의 초기 HBM4 엔지니어링 샘플을 공급했는데 이 엔비디아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는 거죠. 지난 4월 삼성전자 HBM4의 초기 엔지니어링 샘플을 엔비디아에 공급했고 최근 기본 인증을 받았다. 기본 인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경제신문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게 기본 인증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하지만 이는 제품 양산을 위한 최종 인증은 아니다. 그래서 8, 9월 중에 최종 샘플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들은 삼성이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오피셜로 이렇게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옆으로 사이드에서 협력사를 통해서 나오죠. 회사가 최종 HBM4 샘플을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엔비디아에 보낼 예정이다. 삼성전자 소식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 삼성전자에서도 이런 좋은 소식은 슬슬 흘리고 협력사를 통해서 알게 모르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궁금한 거는 이런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이 발표되는 날 삼성전자의 주가가 1%배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까지 시장이 삼성을 잘 믿지를 않은 겁니다.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이미 최종 샘플을 엔비디아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 인증 완료는 언제 될 것이냐? 빠르면 올해 말, 늦으면 26년 2월까지 지연될 가능성을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초기 HBM4 샘플이 엔비디아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최종 샘플 공급과 인증에 3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빨라야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 그럼 26년 상반기에 엔비디아가 루빈을 출시를 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술 격차가 있습니다. 이 기술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성전자는 원C D램을 적용을 하죠. 원C D램은 할 말이 참 많습니다. 평택 캠퍼스 P4에 지금 원C D램이 벌써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페이지 3도 아마 그 원C D램으로 지금 장비가 들어오고 있고, P2, P3에도 지금 원C D램으로 리트로 PC 진행되고 있는데, 경쟁사인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5세대, 한 세대가 뒤진 원비 D램으로 HBM4를 만들고 있으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좋은 가격에 품질 좋은 기술 차이가 더 한 세대 앞서 있는 삼성의 원C D램을 채용한 HBM에 군침이 당기는 건 당연한 거죠.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HBM3 12단은 발열, 전력, 효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콜 통과를 못했죠. HBM4는 전력, 효율, 경쟁력을 크게 개선해서 엔비디아가 일단 만족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도 이제 삼성전자가 전략을 HBM3는 이제 안 하고 8단 HBM3도 생산을 안 하겠다. 그러면 HBM3 12단도 콜 통과를 했으면 좋겠고 더불어 HBM4도 같이 하겠다 했는데, 이 엔비디아에서 HBM3 12단의 우선순위를 낮춰버리고 진짜 승부는 HBM4에서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 제 블로그에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여기입니다. 삼성전자가 HBM4 이제 샘플 기본 인증을 이렇게 신문에 그렇게 쭉 나왔던 걸 보면 탑다운 방식의 딜 성격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미국에 가서 이런 형식, 이게 지금 챗GPT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하고 어쩌면 을 입장이지만은 젠슨 황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서 이렇게 지금 좋게 지금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젠슨 황 입장에서도 가격이라든가 좋은 품질이라든가 삼성을 끌어들여서 이
취득해야 할 효과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투자자 이제 보고서 요약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SK, 삼성, HBM 협상 구도를 탑다운 방식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전략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경영진과 전격적으로 미국 산타클라라 본사에서 8월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요구사항은 HBM3 12단보다는 HBM4 인증과 양산에 집중해달라. 그래서 루빈의 26년 요 오타입니다. 26년 상반기에 조기 양산을 하겠다. 그래서 루빈의 출시를 앞당기고 HBM4 가격 협상 주도권을 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도 얘기를 했지만 삼성전자가 HBM4 개발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4월 초에 초기 엔지니어링 샘플을 엔비디아에 줬는데 긍정적인 평가, 8, 9월에 최종 샘플을 제출할 예정, 빠르면 인증이 올해 말 아니면 늦어도 26년 2월에는 끝날 것이다. 일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부 전체적인 그 평가는 아닙니다. 일부에서 혹시 늦어지면 26년 2월이 되지 않겠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좋은 제품을 싸게 사고 싶은 거는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는 엔비디아의 인증 절차가 총 16주 정도가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뭐 한 4개월 정도 걸리죠. 브링업이라 그래서 한 3주 정도. 퀄리피케이션, 메모리 퀄리피케이션이 6주. 웨이퍼 수용 테스트 이렇게 해서 7주 해서 전체 16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는 현재 2단계에 있고 25년 4쿼터에 4분기에 인증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HBM4는 25년 말 26년 초 인증 목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항상 따라다니니까 그죠. 원시 D램이 어느 정도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이제 그 중요한 거는 탑다운 방식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만 요즘 우리 이런 기술 파트에서 무슨 탑다운 방식이냐. 그러니까 바텀업이 있을 수도 있고 탑다운 방식도 있는데 그동안 기술자들이 이렇게 4월 달부터 뭐 이렇게 쭉 벌써 이렇게 그 기술 검증이 이루어지면서 CEO 레벨에서 이제 합의가 된 거죠. 이재용 회장하고 젠슨왕 CEO가 직접 논의해서 방향성을 설정한 거죠. 어떤 신문에 보면 무슨 뭐 가격이니 뭐 또 물량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은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퀄 통과를 최종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후에 뭐 R&D라든가 생산이라든가 영업 조직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겠죠. 큰 틀에서 협의가 끝나면 이제 부수적인 것들은 밑단에서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단순히 기술적인 협의가 아닌 전략적 파트너십 성격이 깊고 엔비디아는 SK 하이닉스의 단독 지위를 견제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를 끌어들인 거죠. 그리고 HBM3보다는 HBM4에 집중하라. 늦더라도 제대로 전략과 부합. 야, 이게 지금 제가 글을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아마 영상이 이걸 겁니다. 삼성전자가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자, 우리가 HBM에서 늦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늦더라도 제대로 하자. 제가 이거 글을 써놨습니다. 글 써난 지 며칠 됐습니다. 이제 영상을 올릴 겁니다. 시장 판도가 바뀔 겁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올해 2분기만 해도 62%의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 높은 가격을 이제 인상을 요구를 하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의 참여를 끌어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그 전망한 것을 한번 살펴보면 25년 전 SK 하이닉스가 HBM3E죠. 여기서 85에서 90%. 왜냐하면 HBM3가 삼성은 퀄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26년에는 SK 하이닉스가 50%, 삼성이 25에서 30, 마이크로에서 20에서 25%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눈여겨보는 것이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의 이 성장세가 굉장하거든요. 저기 뭐 산자이 CEO는 올해 안에 25%를 하겠다고 해서 그냥 캐파를 엄하게 늘리고 있거든요. 자, 이 JP 모건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하는 이런 그 기관이긴 하지만은 하여튼 삼성전자한테 조금 호의적으로 돌아섰다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삼성을 조기 참여를 시켜서 HBM4의 가격, 공급망을 안정화를 노리겠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원시 D램 기반으로 해서 한 세대가 앞서 있잖아요. 그리고 뭐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아마도 HBM4E에서 원시 D램이 될 건데 삼성전자는 하여튼 여러 가지 리스크를 하여튼 그 감안하고라도 원시 D램으로 가서 어쩌면 성공의 그 눈앞에 온 것은 아닌가. 그래서 26년에는 HBM 독점 구조가 없어지고 다국 체제,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그 체제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는 시장이 원하는 겁니다. 단지 엔비디아만 원하는 것이 아니고 AMD도 그렇고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다 그렇습니다. HBM을 쓰고 싶어하는 빅테크 기업들은 이렇게 삼성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참여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경제신문의 단독 기사 이후에 기사다운 기사가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독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